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화려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무장한 갱단에게 포위당한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인 백발의 할아버지가 들어올린 주먹 한 방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날 이후 리우의 거리에선 코리아라는 단어가 존경의 눈빛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이 평범한 노인의 비범한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놀라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은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죠. 붉은 지붕과 노란 벽의 저택들이 늘어선 해안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삼바 리듬, 노천바에서 흘러나오는 보사노바 선율과 웃음소리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티셔츠를 입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는 그들 사이에서 조금 떨어져 혼자 걷는 한 노신사가 있었어요. 하얀 린넨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백발의 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걸음으로 해변을 거닐고 있었죠. 정진만 할아버지는 이번 여행이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평생을 운동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는 아내가 떠난 후 홀로 남겨졌고 자식들의 권유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료 여행객들과 어울리기보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저기 혼자 다니시는 할아버지, 왜 항상 따로 다니실까? 한 여행객이 궁금해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룹 활동이 힘드실 수도 있지. 내버려 두세요. 가이드가 대답했어요. 정진만 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한 채 바다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물결이 밀려오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젊었을 적 링 위에서 느꼈던 짜릿함, 관중들의 함성,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들어 올리던 순간 모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행 일정이 바뀌어 단체는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천들과 수공예품, 이국적인 향신료가 가득한 좁은 골목이었죠. 관광객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주변을 구경했고 정진만 할아버지도 느릿느릿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철제 파이프와 단검을 든 불량배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10명이 넘게 골목 입구와 출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당황했지만 패닉 상태까지는 아니었죠. 우리 무리엔 덩치 큰 백인과 흑인 남성도 있으니 괜찮아요. 한 여행객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고 덩치 큰 서양인 남성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행객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불량배들은 가방과 지갑을 빼앗기 시작했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겐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죠.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한 여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국적인 거리에서 그들을 도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미 특유의 치안 공백 상태였죠. 한 불량배가 유모차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겨우 2살 배기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외국인 여성은 아이를 보호하려 달려들었지만 거친 남자에게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죠. 정진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온했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렸죠. 천천히 모자를 벗어 주머니에 넣은 그는 자신의 목과 어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꽝! 갑자기 쇠파이프 하나가 누군가에게 맞아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가 왼손에는 관광객에 떨어진 짐을, 오른손에는 방금 쳐낸 파이프를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불량배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었죠. 이 늙은이가, 한 불량배가 포르투갈어로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반 박자 빠르게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정확한 바디 블로를 날렸어요. 이어서 왼손 턱 상단 어퍼컷이 연결되었고 불량배는 허공을 돌며 쓰러졌습니다. 관광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백발의 노인이 젊은 불량배를 단 2번의 타격으로 쓰러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2번째 불량배가 단검을 들고 돌진해 왔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는 허리를 유연하게 회전시키며 공격을 피했고 상대의 팔을 붙잡아 복부에 정통 펀치를 꽂았습니다. 상대는 숨이 멎은 듯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3번째와 4번째는 동시에 공격해왔지만 정진만 할아버지는 한 사람의 손목을 비틀어 관절을 꺾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로 제압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정확한 카운터 펀치에 의식을 잃었어요. 순식간에 4명의 불량배가 바닥에 널브러졌고 정진만 할아버지는 숨도 가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동작은 나이를 무색해할 만큼 정확하고 유려했어요. 마치 젊었을 때 링 위에서 보여주던 그 움직임 그대로였죠. Deus meu. 맙소사! 브라질 현지인 한 명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관광객들은 말을 잃었어요. 방금 전까지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백발의 노신사에 의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아이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슈퍼맨. 정진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각 주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불량배가 자리를 피해 도망쳤거든요. 그가 몇 분 뒤 돌아올 것이라는 건 정진만 할아버지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진만 할아버지가 다친 관광객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세요? 한 여행객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경계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귀를 기울여 멀리서 다가오는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정진만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소리가 가까워졌고 10명 가까운 불량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훨씬 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었고 몇몇은 더 위험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한 명의 노인이 이 많은 불량배들을 상대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정진만 할아버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많을수록 운동은 됩니다. 정진만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맨 앞에 선 불량배가 긴 막대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는 상대의 공격을 기다리다가 막대기가 휘둘러지는 순간 몸을 숙여 피했어요. 그리고 상대의 무릎을 발로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불량배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2번째 공격자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정진만 할아버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피한 다음 턱에 정확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타이밍은 완벽했고 불량배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해 왔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몸을 피했고 지나가는 순간 상대의 헬멧을 벗겨 정통으로 던져 맞췄어요. 균형을 잃은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탑승자는 바닥에 굴렀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이 양쪽에서 공격해왔지만 정진만 할아버지는 한 명을 유도해 다른 한 명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고 빠르고 무결점. 마치 영화 속 액션 시퀀스를 보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한 관광객이 중얼거렸습니다. 불량배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마지막 남은 두 명이 정진만 할아버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가장 키가 크고 근육질의 남자와 긴 칼을 든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정진만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달려갔습니다. 골목벽을 활용해 점프하더니 공중에서 회전하며 한 명의 얼굴에 발을 정확히 꽂았어요. 다른 한 명은 칼을 휘둘렀지만 정진만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피한 다음 상대의 팔을 잡고 돌려 관절을 꺾었습니다. 아! 비명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진만 할아버지는 정확한 팔꿈치 타격으로 상대를 기절시켰어요. 현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땅에 널브러진 불량배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백발의 노신사. 정진만 할아버지는 모자를 다시 쓰고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한 현지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뭔가를 검색한 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 정진만. 1983년 동양 라이트급 챔피언. 전승 은퇴자. 권투 레전드래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저 조용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이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죠. 한 외국인 여성이 정진만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You are my hero. 한국 관광객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챔피언이 자신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자고 했고 다른 이는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실 줄이야. 한 여행객이 감탄했어요. 정진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여행하려던 건데 말이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끝난 후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정진만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했고 체포된 불량배들은 경찰차에 실려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여행객들은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호텔 전체에 퍼졌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까지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기술을 유지하실 수 있었어요? 한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훈련했죠. 40년이 넘게요. 몸은 늙어도 기술은 늙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정진만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중요한 건 타이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거요. 그날 밤 현지 뉴스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갱단으로부터 외국인 27명을 구해라는 특보가 나갔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리우의 한국인 슈퍼히어로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것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75살의 노인이 20명에 가까운 불량배들을 제압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인터뷰가 끝난 후 브라질 관광청 관계자가 정진만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오후 리우시청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에게 명예시민 메달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시장은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기술은 우리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당신 같은 영웅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진만 할아버지는 감격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던 그가 이런 영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사 후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나와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사인을 요청했고 노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당신은 한국인이죠? 한 브라질 청년이 다른 한국인 관광객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코리아. 청년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정진만 할아버지는 다시 코파카바나 해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홀로가 아니라 모든 여행객들과 함께였죠. 사람들은 그에게 권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고 정진만 할아버지는 기쁘게 간단한 자세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엔 겸손하게 필요할 때만 실력을 보여주세요. 정진만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삶은 바로 그 말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진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현재. 그는 미소 지었어요. 아내,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기자들과 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진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졌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이었죠. 정진만 챔피언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진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예전에 운영하던 체육관을 다시 열까 해요. 이번엔 노인들을 위한 권투 교실로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정진만 할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전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